오른쪽 게 요게 이제 이거 마음에 드네. 자, 아유. 안녕하세요. 추천하는 남자 추남입니다. 오늘 손님이 한 분 그러더라고요. H610, B660, Z690, B760 어떤 보드를 써야 되고 성능 차이는 어떤지 가격 차이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보통은 H보드에 i9 프로세서를 넣지는 않죠. 그러면 왜 i9 프로세서는 Z보드에다가 넣는지 i7 프로세서는 B보드나 Z보드에 넣는지 결정적으로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테스트를 통해 알아보려고 해요.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인 차이부터 알려드릴게요. H보드는 보급형, B보드는 중급형, Z보드는 고급형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H, B, Z 순으로 상, 중, 하 모델이 되겠죠? 하, 중, 상 모델이 되겠죠? 왜냐? H보드에서는 메모리 오버클럭도 불가능하고 CPU 오버클럭도 불가능합니다. 뭐 다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격 대비 저렴하고 기본기 탄탄하고, 하지만 중급형 메인보드인 B보드에서는 메모리 오버클럭은 가능하고 CPU 오버클럭은 불가능하고, 고급형 메인보드인 Z보드에서는 CPU 오버클럭도 가능하고 메모리 오버클럭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정보입니다. 여기서 추남 정보 한 가지. CPU 전력 제한 해제를 통해서 해당 프로세서의 최대 성능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B보드나 Z보드를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은 H, B, Z 순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성능값 차이는 어쩔 수 없다랄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정보는 우리가 약간 검색만 하더라도 나오는 정보들인데, 실질적으로 H보드, B보드, Z보드 스펙 차이를 제외하고 해당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찾아보려다가 추남이 직접 테스트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MSI H610B 모델과 B760M 모델을 빌려주신 MSI에 감사드리며 제품 언박싱을 하면서 외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H610M B 모델이고요. DDR4 기반의 보급형 메인보드입니다. 박스에는 외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랑 라이트닝 젠4, 프로즌 AI 쿨링, 똑똑한 쿨링, 그리고 메모리 부스트, 오디오 부스트, HDMI와 VGA 포트가 메인보드 슬롯에 지원한다. 이 정도 정보가 좀 써있는 것 같아요. 외관적인 패키징에서는. 포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 보급형 메인보드인데 딱 인상적인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래픽카드 슬롯에 스틸 쉴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처짐이나 슬롯이 망가지는 걸 방지해 줄 수 있고요. 와이파이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M2 슬롯이 있고요. 그리고 PS2 포트 지원을 해요. 이거 없는 메인보드들이 좀 있더라고요. PS2 포트 쓰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데, H 메인보드는 이렇게, 그 다음에 760M 박격포 모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처음 보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박스 외관에는 이 친구랑 동일하게 스펙이 좀 써있고, 그리고 외관이 살짝 들어가 있고, 지원하는 포트들도 다 볼 수 있게 박스에 해놨네요. 660 칩셋 박격포에서는 와이파이 모델을 사용해야 이 쉴드가 은색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일반 모델인데 쉴드가 은색깔로 화이트핏이 구성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고요. 확실히 박격포, 강력한 이름답게 전원부 방열판들이나 전체적인 방열판들이 상당히 강력한 게 장점이네요. 기존의 660 박격포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살짝 보여줄게요. 이거는 대여받진 않고 우리 매장에 있던 건데, 오른쪽 게 B660 박격포, 요게 이제 B760 박격포입니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B760 박격포에서는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쿨링팬 커넥터가 기존 4개에서 6개로 시스템 쿨러를 추가 장착하여 조립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끔 바뀐 것이 특징이고요. 전체적인 전원부 방열판이나 NVMe 방열판 등 기존의 B660M 박격포 모델과 동일하게 우수한 방열판들과 전체적인 디자인까지 그대로 계승되었네요. IO 실드 구성도 기존의 B660M 박격포 모델과 동일한 구성으로 확실히 국민 메인보드라는 수식어에 어울리게끔 사용자로 하여금 불편하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 B660 모델의 경우
보통 와이파이 모델을 구매해야 실버 색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와이파이 모델이 아닌 일반 박격포 모델들도 실버 색상의 방열판을 채택한 것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H610M B 모델은 보급형 메인보드에 걸맞지 않게 10페이지에 달하는 높은 전원부를 탑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보급형 메인보드답게 전원부 방열판들은 달려있진 않네요. 그리고 H610 메인보드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픽카드 슬롯에 스틸아머를 적용시켜 그래픽카드 슬롯 손상을 최소화시켜 주었으며 와이파이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M2 슬롯도 지원해주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외관을 보면서 간단한 차이와 스펙을 알아봤고요. 확실히 박격포 제품 두 개는 방열판이 강력해 보여서 벌써부터 성능이 기대가 되네요. 조금 더 확실한 성능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 B660 보드는 DDR4로 B760 보드는 DDR5로 구성했습니다. 이제 추남이 씨가 빠지게 테스트할 차례네요. 정확한 비교를 위해 배틀그라운드 약 30분 정도 테스트해보고 시네벤치와 3D 마크를 통해 메인보드별로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표로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모두 동일한 구성으로 쿨러는 LS720 수냉 쿨러를 장착하였고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RTX 3060 Ti 플러스 모델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설명해드리면 i3를 사용할 때는 H610 보드나 B660, B760 보드 어떤 제품을 사용해도 성능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원부 온도를 확인해보면 조금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박격포 모델들에서는 30도대를 보여주는데 H610 보드에서는 전원부 방열판이 없어 온도가 50도에서 60도를 보여주는 걸 보실 수 있죠. 하지만 80도나 90도를 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3 프로세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i5 프로세서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보면 H610 보드에서는 시네벤치가 99도, 3D 마크는 72도, 배틀그라운드는 69도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i5 13600K 프로세서를 전원부 방열판이 없는 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좋진 않겠죠. 방열판 구성이 짱짱한 박격포 모델들에서는 상당히 준수한 온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B660 박격포나 B760 박격포나 성능 차이는 크게 나진 않으며 그래도 760 박격포 모델에서 전원부 온도들이 조금 더 준수하네요. H610 보드에서 시네벤치 점수는 19000점으로 크게 성능 저하가 있으며 i5 13600K를 사용할 때는 중급형 이상의 메인보드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i7 프로세서 테스트 결과는 처참합니다. H610 보드는 쓰면 안 돼요. 전원부 온도도 온도지만 시네벤치 점수를 보면 성능 저하가 엄청나게 많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온도가 높으니 CPU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그런 거겠죠. B660 보드와 B760 보드 둘 다 상당히 높은 스펙을 보유한 메인보드라서 그런지 성능 저하도 크게 없고 온도도 상당히 양호한 온도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B660 보드와 B760 보드에서 배틀그라운드 평균 프레임은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DDR5 기반의 B760 보드에서는 1% 로우 프레임이 약 5 정도 높게 측정이 되었더라고요. DDR5 메모리 단가도 많이 떨어진 시점이라 DDR5 기반의 메인보드인 B760M 박격포 모델을 채택하여 사용하는 걸 강력 추천드리고 싶네요. 표로 한 방에 보여드리다 보니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뒤에 보드별 테스트 결과를 한 장씩 남겨둘 테니 필요하신 분은 멈춰서 확인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상으로 메인보드 라인업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성능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 알아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다음번에도 뭔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 테스트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공유 한 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뭔가 테스트해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남겨주면 추남이 테스트해보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 구독 눌러줄 거죠?